전에 외국인 대상으로 네. 한국에 와서 가장 가고 싶은 명소에 대해서 손꼽으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어딘지 아세요? 여러 여기가? 군데가 있겠죠? 네. 명동이지 않을까? 아, 그건 옛날 사람들 한 얘기고요. 아, 저 옛날 사람 된 거예요, 지금? 지금은 홍대. 홍대. 옛날엔 명동, 남산 그렇게 갔잖아요. 네, 예. 여기는 이제 그런 거 이제 좋아하지 않아요. 예, 홍대, 예, 그다음 북촌마을, 이태원 이렇게 꼽았답니다. 그렇구나. 근데 사실 홍대 자주 가시는 편이세요? 저는 홍대맨입니다. 홍대맨이에요? 아유,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정말 홍대에 가면 네. 그 뭔지 모를 어떤 열정 같은 거, 젊은이들로부터 그렇죠. 풍겨져 나온 열정, 그 어떤 신선함, 참신함, 네. 에너지, 예, 그 어떤 홍대만의 문화, 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것 같긴 있죠. 해요. 네. 힘이 젊은 힘이 있고요. 네.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게 좋습니다. 아, 그래서 그 홍대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신 분이 계세요. 도시 재생 전문가, 좀 이상하죠? 도시를 다시 살리는 재생 전문가고 홍대 클럽 문화를 만드신, 그렇다고 복장이 뭐 화려하고 이런 건 아닌데요. 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 공간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최정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 장소, 공간 속에서 바꿔 나가는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초래한 어떤 킬러 콘텐츠가 되었다. 결국 지역이 바뀌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건 결국 사람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사람이 답이다. 좀 실망하셨죠? 뭐 홍대 클럽과 관련한 사람이라니까 조금 뭐 스타일리시하고 젊고 그러셔서 그런 걸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식이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은요, 지역의 재구성인데요. 지역의 재구성이라니까 이제 저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동안의 우리 도시가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도시가 발전해 나온 어떤 과정을 보면은 주로 이제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통째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재건축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삶의 흐름이 끊기고 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야 되는 이런 어떤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산업화 시대의 어떤 도시가 가졌던 어떤 숙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해서는 도시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갖는 어떤 부담도 너무 커지고 그래서 부동산이 더 이상은 신화가 아닌 그런 어떤 시대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또 그것이 도시에 초래하는 어떤 폐해 이런 것도 굉장히 커지면서 요즘은 이제 그곳에 쌓여 있는 어떤 삶의 이야기들 그것이 이어지고 그것이 바로 그 지역의 어떤 삶의 어떤 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삶의 원풍경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게 도시의 어떤 장소적 가치나 어떤 삶의 어떤 그 이 질 같은 것들을 높여나가는 그런 어떤 토대가 되는 그야말로 어떤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삶터가 되게 하는 그런 도시 재생 이것이 이제 요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 재생이라는 거는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지역 이것을 없애고 새롭게 뭔가를 짓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이어가는 어떤 그런 새로운 방식의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인데 그건 바로 우리들이 살아왔던 어떤 방식들 이걸 그 장소 공간 속에서 바꿔 나가는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 재생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삶 전체를 이 공간이나 장소 속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이제 직업이라는 어떤 틀 속에 국한시켜서 제 정체성을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왔던 일들을 보시고 저를 나름대로 추론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쳐왔던 동네 이름들입니다. 인사동 북촌. 그러니까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은 제가 90년대 중반에 저 동네에서 한 6, 7년간 일을 하게 됐고요. 인사동의 어떤 삶이 담겨 있는 어떤 골목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곳이 유지하고 있는 삶의 원형들, 원풍경들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동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제 나름대로 제기해서 그 내부에 계신 분들의 어떤 삶의 에너지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동네를 유지하고 또 그것을 키워가는 그런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 지역의 어떤 주인공으로 자기 삶을 이어가고 삶의 어떤 발전을 시켜나가는 어떤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곳이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진 어떤 그런 동네로, 마을로 유지가 되어 가기를 원하고 이제 일을 한 6, 7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곳에서 결국에는 그 동네를 발전시켜 나가는 건 단순히 선한 에너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개개인들의 어떤 욕망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야지만이 실제 그 동네가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에서 단순하게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 지향이나 의식만 가지고는 그 동네를 바꿔 나가기 힘들다. 바로 내가 그 속에서 어떤 내 삶을 고양시킬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키워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희망, 이런 것들을 가질 때, 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어떤 욕망이 생길 때 동네가 바뀌어 나간다라는 걸 저는 이제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에서 겪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자각 속에서 마을 만들기라고 우리가 이제 잃어버렸던 어떤 그런 마을의 어떤 그런 공동체성, 또 삶의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일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월드컵 행사를 맡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 월드컵 행사를 기획하는 서울시 기획 관련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홍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대를 만나서 처음에 제가 받았던 그 느낌은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감성 이거 자체가 앞으로 자라오는 세대들에서는 다르게 수용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상호간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구나라는 걸 홍대 클럽에서 처음 겪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처음 그 만났던 그 클럽이 그 무대 위에서 라이브 밴드가 공연하는 그런 그 이 라이브 클럽이 아니고, 소위 그 DJ가 어떤 파티를 주재하고, 그래서 그 파티 음악을 중심으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댄스 클럽에서 제가 이제 처음 그 이 홍대 클럽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도대체 나는 무엇이며 내가 또 이 분위기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이 클럽 문화 혹은 또 클럽 문화를 떠받치는 어떤 파티, 또 그 파티에 관련된 여러 어떤 그 기획자들, 그리고 또 거기에 오는 어떤 매니아들,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홍대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속에서 이 용광로처럼 끓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 에너지, 그리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고, 저도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면서 약 한 10여 년 제가 홍대 클럽데이라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티켓 한 장으로 모든 클럽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이 프로그램을 10여 년간 제가 주관을 하게 됐고, 이제 그것이 뭐 싫든 좋든 간에 그 지역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초래한 어떤 킬러 콘텐츠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홍대에 처음에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는 제가 그 시민단체 그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공적인 어떤 그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제가 저 지역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 지역에 있는 어떤 새로 태동되는 어떤 그런 홍대 문화의 어떤 주체들과의 어떤 관계가 바로 그런 어떤 배경을 업고서 형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홍대 앞에 있는 모든 문화 주체들과 함께 홍대 문화 포럼이라는 걸 만들게 됐고, 제가 거기서 대표를 맡으면서 처음 시작했던 일이 이 뒷골목 지하 벙커에서 아지트 형태로 그들만의 어떤 그 이 문화로 이 발현되고 있는 그 문화를 거리로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대가 장차 그 이 전철역 대로를 중심으로 상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문화적인 어떤 공간 구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점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 버려져 있던 공간, 바로 그 홍대 정문 앞에 있는 놀이터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간에서 놀이터 프로젝터를 하게 되고 그 놀이터 프로젝터를 통해서 형성된 에너지를 가지고 바로 그 당시엔 철책이 둘러싸져 있고 우분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걸 개방하면서 이제 지금과 같은 그런 놀이터의 형태로 바뀌는 어떤 그런 역할을 저도 이제 같이 일정 부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홍대 그 이 놀이터 프로젝터 그러니까 공간 프로젝터 말고 또 하나 이제 집중해서 하게 된 게 바로 홍대 클럽데이였습니다. 이게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티켓 한 장으로 다양한 클럽을 다 들어가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실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클럽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이 도입부와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제가 아까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 선셋장이라는 어떤 그 이 프로젝터를 제가 2010년, 11년부터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이 동네가 옛날에는 동네 개도 10,000원짜리 한 장씩 다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던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제 때 군산과 함께 개항한 도시였고 바로 거기에 이제 장항재련소라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이 재련소가 있었고 바로 거기에서 월급 날 때마다 이제 굉장히 융성했던 그런 어떤 그 도시였는데 이게 바로 산업화 과정 이후에 몰락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지역들이 겪고 있는 공동화 현상이 일찍부터 나타났던 그런 어떤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업 배경을 토대로 해서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든 공장을 끌어들이고 재개발해서는 도시가 타 지역과 차별화도 안 되고 전망도 없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문화로 이 도시를 다시 한번 재생을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잡았던 컨셉이 과거를 지우지 않고서도 미래로 가는 어떤 길을 찾아보자 이런 컨셉으로 이제 제가 그 서천군에 제안을 했고 그것이 이제 그 동의가 되면서 이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콘텐츠로 미디어 콘텐츠라든지 그러니까 뉴미디어, 미디어 아트부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비주얼 아트, 그 다음에 클럽 문화, 그리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어떤 그 이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아주 이 기수역이기 때문에 좋은 어떤 그런 그 이 식자재들이 많고 해서 이걸 새롭게 스타일링한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이 로컬 푸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 동네를 완전히 탈바꿈 시켜보자 이런 어떤 구상이었고요. 그 세 가지 거점 공간을 그러니까 구장항역 폐쇄된 어떤 구장항역하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지어졌던 우리나라 어떤 살을 수탈해서 일본으로 공출하는 어떤 그 거점 창고 그 다음에 예전에 군산과 장항이 오갔던 어떤 그런 도선장 이 세 꼭지를 중심으로 트라이포트 공간 전략을 바로 여기에 젊은 문화예술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마중물로 해서 그거 자체가 이 도시를 이 소위 말해서 이 문화적으로 재생시켜 나가는 어떤 하나의 어떤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래서 미디어 각 대학의 미디어 랩들하고 그런 어떤 이 학회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전시 공동 작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또 이런 어떤 오래된 낡은 창고를 미국 창고인데요. 여기를 이제 새로운 어떤 로컬 푸드 랩이라든지 그다음에 장항이 바뀌어 나가는 모든 어떤 기록들을 여기에 아카이브 뮤지엄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축적을 함으로써 도시를 지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그 자료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 그다음에 매달 열리는 어떤 정기적인 어떤 프리마켓 이런 등등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지역이 바뀌어 나가는 어떤 과정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지역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결국 지역이 바뀌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건 결국 사람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사람이 답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나중에 전주 가 보시면 한번 들려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이제 북촌 인사동 일을 할 때 함께 이
그 네트워킹해서 함께 이제 일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인데요. 바로 전주 남부시장이라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인근에 그 2층 버려진 공간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청년 장사꾼 프로젝트를 했고 그 청년몰이 새로운 어떤 이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굉장히 어떤 이 소위 말해서 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남부시장 2층도 결국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은 일군의 사람 청년들이 시장의 어떤 빈 사각 공간에 들어가서 저 공간을 일구어내고 그것이 이제 그 지역의 새로운 어떤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껍데기를 고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어떤 환경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 나가는 리제너레이션이다, 재생이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제가 찾아가는 건 결국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작업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일하던 직장이 홍대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이게 홍대 클럽데이가 시작되면서 정말 시끄러워서 일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근데 오늘 여기 만났네요. 아, 교수님 불만이 있었었구나. 네, 불만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진짜 아니 아까 또 네. 본인을 그렇게 소개해 주셨잖아요. 홍대 밤의 총장이다. 그러니까요. 드디어 만나게 되는군요. 근데 외모는 교장 선생님 같은 분.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사실 이제 홍대 클럽 문화를 한 10년간 뭐 처음부터 기획하시고 이거 정착하기까지 그 중심에 계셨던 분이니까 그렇죠. 그 프로젝트 시작하시면서 왜 처음 클럽 가셨을 때 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를 이렇게 좋아하는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젊은 시절에 많이 참으셨었나 봐요. 본인의 욕망을. 저는 젊을 때는 주로 사회운동,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 예. 공공적인 어떤 목적 속에 제 삶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네. 제 개인의 어떤 욕망이나 뭐 이런 원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남들과 함께 해야 되는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사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신세계를 만난 거네요. 그렇죠. 어. 제가 음악과 춤을 좋아한다는 것도 그때 이제 물론 뭐 학창 시절 때 제가 탈춤을 추긴 했지만 탈춤이요? 탈춤과는 좀 클럽에서 추는 춤은 네. 약간 거리가 있긴 하지만. 계속 변명을 하시는데. 아니, 네. 도시 재생 전문가란 말 사실은 아까 애매모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본에서는 이게 계속 하고 있어요. 마을 전통 마을을 바꾸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시장을 바꾸는 거 뭐 이런 네. 거 좀 일본 교통감 뭐 그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도시 재생이라는 게 이제 사실 지금 국가 정책적인 목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주관을 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전국에 한 30개 정도의 어떤 선도 사업 지역들을 선정해서 네. 뭐 가령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천안, 창원, 그리고 공주 등등해서 이제 많은 지역이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 대상이 주로 어떤 데냐 하면은 도시가 보통 보면은 지금 신시가지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 자체가 지금 많이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줄게 되고 고령화되고 경제적인 활력이 떨어지고 빈 점포, 빈 집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전국적인 추세고 앞으로 아마 대도시도 이런 현상이 일반화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철거 후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 자체로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득도 그렇죠. 없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의 어떤 삶 자체도 행복하지 않은 네. 이런 그 상황이 되면서 이제 그곳에 있는 어떤 이 삶의 어떤 이 내용들 이걸 네. 털어보지 않고 그대로 살려나가면서 그걸 오히려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형태로 이제 도시를 다시 강화시켜 나가는 어떤 이런 전략이 지금 일반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도시 재생을 한다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그렇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편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미 이제 그곳에 계시는 주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죠. 예전 같은 방식으로 이 원도심이
좋아질 수 없다는 걸 알고 네. 또 옛날 방식으로 가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족한 어떤 이 콘텐츠나 에너지를 가진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이 같이 버무려지면서 그 지역에 새롭게 이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 네. 어떤 그런 게 그곳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다들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 있죠. 사실은 이게 컨텐츠 개발이거든요. 네. 그 저번에 뭐 인사동에서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예, 예. 뭐 공덕동의 어떤 폐광이라든가 뭐 전철 이런 것들 버려져 있는 거를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네, 뭐 저는 그 작년 한 해 이제 그 폐산업 시설을 문화로 재생하는 컨설턴트 역할을 문화부에서 이제 제가 했는데요. 네. 전국에 한 10여 개 정도 작년에 진행이 됐습니다. 가령 쓰레기 소각장을 이제 이 업사이클링 아트센터로 바꾼 광명이나 아니면 청주 그 연초 제조창을 그 일종의 문화적인 어떤 그런 창작 공간으로 바꾼 동부창고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우리나라도 일반화되고 있는 네. 유럽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거의 일반화되고 있는 채택하는 도시의 정체성을 좀 살리고요. 네. 그다음 여러 가지 각 분야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 재생 전문가들의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대표님께 박수로 크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인턴이라는 아, 영화를 보면요. 70대 주인공인 로버트 드니로가 인턴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서 자기소개서에 이런 말을 쓰는 부분이 나옵니다. 뮤지션한테는 은퇴란 없대요. 음악이 사라지면 멈출 뿐이죠. 제 안에는 아직 음악이 남아있어요. 라고요. 영화 속의 인물들은 왜 이렇게 멋있는 말만 하죠? 이제 100세가 되면 저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그 옛날 그 말이 생각이 나요. 불효파 불효회. 네. 중년 이전엔 두려워하지 말고 중년 이후에는 후회하지 마라. 여러분도 은퇴가 없는 그런 뮤지션과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